물리학 분야를 내가 전공을 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세계적으로 어떤 석학들이 있는 물리학에 내가 20대에 최고가 될 수 있겠는가?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죠? 어려울 것 같은데, 이 방은 저는 인하대학교를 다닐 때 좋은 대우를 받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다녔는데,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. 태어날 때는 꽤나 부잣집에 태어났는데, 대지가 2,000평이나 되는 부잣집에 태어났는데, 결국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. 중학교 못 다닌 거죠. 그래서 못 다녀가지고,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다가, 그리고 금융고시 거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, 문제는 이게 제 개인 방입니다. 개인 방이고요. 교수님이나 나눠 쓰는 방이 아니고 대독립적인 제 개인 방인데, 이곳에서 이제 제 꿈을 하나씩 키우고 갑니다. 처음에 이제 이런 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,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이제 방사능 측정기가 고장이 났는데 무려 3년 동안 못 쓰고 있었어요. 그래갖고 뭐 여러 기술자나 교수님들의 손을 대봤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저한테 한번 고쳐보라고 기회가 왔는데, 그걸 내가 사흘 만에 고쳐냈어요. 근데 10원짜리 콘덴서 하나 딱 갈아가지고 잘 돌아가게 만드니까 완전히 학교에서 떠버린 거죠, 뭐. 그래서 그 바람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, 그러니까 월급도 받으면서, 학생이 월급도 받으면서, 그 다음에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함께 통근버스를 학교를 다녔던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방에서 있을 때 제가 아날로그라고 하는 전자기술을 익혀나가다가,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마침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 시기에 제가 적어도 20대의 최고 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봤는데, 결국 뭐냐면은 최고라는 것은 1등을 도전하기보다는 1호에서 1등 하는 것이, 그러니까는 넘버원보다는 퍼스트가 훨씬 더 내가 20대의 최고 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냅니다. 찾아내가지고, 그 당시 제가 1979년부터 시작해서 PC를 손댔는데요. 그 당시 이 애플 PC입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컴퓨터 빨리 손댔고,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손댄 사람은 아닙니다. 그 시기에 그것도 몇십 명, 한 1,200명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,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현업에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저만이지 않느냐 할 정도만큼, 그 당시 같은 시기에 같은 물건을 보고서도 그냥 원발치 본 사람과 그다음 그걸 접근으로 해서 완전 인생 한번 승부하겠다고 승부를 건 사람과의 차이는 조금은 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1983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합니다. 창업을 하는데요. 우선 제가 학생입니다. 그 다음에 또 벤처 1호라는 단어를 사회자께서도 소개를 해줘서 고마운데요. 사실은 벤처성 기업이라는 것은 뭐 광교토 대왕님도 벤처고, 그 다음 정주영 왕회장님도 벤처입니다. 그런데 왜 저를 유독히 벤처 1호라 불러주냐면은, 적어도 그런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뭐 서류상이든 언론이든 어떤 식이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과거에는 정주영 회장님 보고 벤처란 말을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. 광교토 대왕님도 마찬가지고. 근데 저는 이게 1984년도 12월 어느 잡지에 이 동그라미 속에 벤처기업 / 대학생 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은 84년도 저 기사가 다뤄지고 난 다음에도 나 벤처기업이 뭔지를 몰랐어요. 그래도 한 10년 지나서 저 뜻을 그제서 알게 됐는데,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되어 있는 최초의 회사인 거죠. 그런데 자본금은 450만 원입니다. 요즘 돈 4,500만 원이면 물론 대학생 수준으로서는 작지 않는 돈이죠. 작지 않는 돈인데, 그러나 적어도 규모를 끌어가기에는 작은 돈입니다. 그런데 제가 뭐 아버지는 벌써 제가 6살 때 돌아가 버리셨고, 그러니까 뭐 집안은 여유가 없는데 제가 이때 고민했습니다. 고민은 뭐냐면은, 야, 조현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뭔가? 그럼 경쟁력이라면은 일단 부잣집 아들 이거 경쟁이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네트워크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좋은 대학 출신도 아닌 것 같아요. 그 다음 또 뭐가 있죠? 또 보면은 키가 좀 작죠? 키도 작은 것은 핸디캡인 것 같아.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또 사회 경험이 없어요. 직장을 생활 안 했으니까 사회 경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, 그러니까는 뭐 어찌 보면은 그 평균점을 한다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되겠는데, 극복의 방법이 뭔가?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의사결정을 해놓은 것 중에서 보면, 이 결정을 참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뭐냐면은, 회사를 덜렁 호텔 객실에다 차립니다. 호텔 객실에다가.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일반 자본금이 작은 회사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, 조그만 사무실 또는 변두리 이런 걸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매달 일정한 비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뭘 생각했냐면은, 야, 모든 비용이라는 것은 얻을 가치 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, 얻을 가치가 이렇는데 비용을 작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 비용이 무조건 작다고, 그러니까 수입도
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작다 컸다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는 제 생각은 적어도 이 호텔 객실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. 제가 이 시간을 승부하게 되면 제가 부족하고 경쟁력이 부족했던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겠다 생각했습니다. 만약 일반 그러니까 벤두리에 조그만한 사무실 빌렸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12시간이 밖에 못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거기서 잠을 잘 수 없을 거니까 12시간. 근데 만약 호텔 객실을 빌려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을까? 그거 따져봤더니 17시간. 그 5시간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공부를 하더라도 12시간씩 공부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소위 워킹타임이라는 기준을 따지면은 하루에 12시간 1년 12달러 보자면 저건 1년 17달러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5달이 1년에 내한테 더 생긴다고 하면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커버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결정 너무 잘했어요. 그리고 지나보면 그것이 오피스텔의 원조가 돼버렸는데 군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1986년도에 마포에 처음에 생겼는데 저는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단지 호텔 같은 객실에다가 일을 하면 효율성이 높겠다는 기대치가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. 그런데 제가 거기서요. 제가 뭐 단 몇 달 있다가 이렇게 호텔 나온 것이 아니라 무려 2년 반을 생활했습니다. 2년 반.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뭐 주말 당연히 없고요. 명절날에도 집에 가서 차례 지내고 와서 또 일하고 그저 그냥 생활이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는데 그 당시 어려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 1983년도 기준으로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대중화되기 전입니다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거예요. 1983년도면 우리나라 1인당 GNP가 2,076불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GNP가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건비가 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력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하고 공짜 내지는 그러니까 저가로 매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거를 돈을 내라 그러니까 다들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래서 야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해주고 소프트웨어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룹이 누군가.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텔일 것 같다. 그러니까 인텔리 그룹은 여러 그룹이 있어요. 그러면서 또 지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걸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그 합집합에 들어가는 것이 의료 쪽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의료인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뭔가 그걸 열심히 찾았더니 있더라고요. 그걸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컴퓨터는 의료만 합니다. 그래서 대중성을 갖고 있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어려움이 몇 가지가 또 있는 것이 일단 소프트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가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갔어요. 근데 저도 그 당시 대학생이지 않습니까? 대학생이 세금을 내겠다고 찾아가니까 일단 세무공무원이 참 그것도 신기해야 하는데 더더욱 황당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프트 업종 분류코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참 뒤지고 하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은 이 서비스업입니다. 이 서비스업에 들어가 봤더니 처음에는 서비스업이라 하면은 숙박업, 요식업 이런 게 있는 겁니다.